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감독 루머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웨스트햄의 감독이었던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게 됐죠. 모예스 감독. 에버튼, 맨유, 웨스트햄을 맡았던 모예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지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 얘기가 알아보니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모예스 감독이 직접 이 이력서를 제출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모예스 감독이 아무래도 이제 웨스트햄을 떠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예스 감독이 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예스 감독의 이 프로필을 이제 에이전트가 가지고 감독이 없는 팀, 감독을 이제 뽑고 있는 팀에 쭉 이렇게 좀 뿌리는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 프로필이 이제 우리 대표팀에게 왔다, 연락이. 한국을 가고 싶습니다 라기보다는 모예스 감독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예스 감독에게 의향이 있나요? 요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 그 산투스 감독이 이제 우리 대표팀에 지원했다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제 우리 최종 후보가 다 정해진 다음에 이제 그 에이전트 쪽에서 이력서가 오니까 이미 우리 후보 다 정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력서를 반려를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목록을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모예스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게 의향 타진 정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현실성이 있냐 없냐, 일단 첫 번째는 모예스 감독의 연봉을 줄 수 있냐가 일단 중요하죠. 모예스 감독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웨스트햄에서 500만 파운드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만 파운드 정도면 하나로 따지면 86억 9천만 원, 약 87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87억. 그러니까 이런 연봉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제시 마치 감독이 리즈에서 받았던 게 66억 정도였잖아요. 근데 모예스 감독은 제시 마치 감독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더 많이 받았던 그런 이제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제시 마치 감독을 영입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안 맞았지만 연봉도 그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된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예스 감독의 연봉을 맞춰주려면 협상을 할 때보다는 돈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된다. 찾아보니까 뭐 모예스 감독이 돈이 급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냐, 그 외국 기사를 찾아봤더니 모예스 감독의 자산 규모가 한 32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에버튼 감독도 하고 이제 맨유 감독도 하고 이렇게 감독직을 하셨으니까 자산이 한 300억 정도 넘으시는 돈이 급하신 분도 아니다. 그리고 모예스 감독이 그 어떤 게 예정이 돼 있냐면 곧 유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웨스트햄 감독을 떠나다 보니까 모예스 감독이 이미 토크스포츠에 유로 2024 패널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계약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뭐 이제 패널로 나가는 걸 취소하고 감독에 앉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유로 2024 토크스포츠의 패널로 활동을 할 거고, 그리고 모예스가 이미 웨스트햄을 떠날 때 아무래도 이 웨스트햄에서 성적이 심지어 괜찮아요. 컨퍼런스 리그 우승도 했고요. 이번 시즌에 9등이란 성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 웨스트햄을 이끌고 웨스트햄을 그래도 알짜배기 팀 정도로 만든 게 모예스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예스 감독에게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는데 모예스 감독이 지금 현재는 쉬고 싶어서 일부 제안을 거절했다고 지금 인터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예스 감독 정도 되면 지난번에 뭐 제시 마치 감독이 한국과 캐나다 둘 중에 고민을 했잖아요. 그러면 모예스 정도면 더 많은 팀들, 심지어 이제 프리미어리그 급에 있는 팀들이 아마 모예스 감독하고 계속 이제 하고 싶어서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예스 감독도 팀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팀을 찾고 있는 와중에 여러 제안도 들어왔지만 마음에 드는 제안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프로필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대표팀에게 혹시나 의향이 있다면 모예스 감독에게 말해보겠다, 뭐 이 정도의 의향 타진을 한 상태다 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모예스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 만약에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모예스 감독이 한국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를 또 판별을 해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모예스 감독은 아주 우리 대표팀에 온다면 환영할 만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환영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길게 봤을 때 조금 더 볼을 소유하고 만들어가는 축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모예스 감독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수비 후 역습이거든요. 이번 시즌은 그래도 조금 더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이번 시즌만큼은 이제 아무래도 파케타, 쿠두스, 안토니오, 보웬, 워드프라우스 좋은 선수가 많아져서 앞쪽에서 이제 압박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선수비 후역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고 싶은 축구는 볼도 좀 소유하고 벤투 감독 시절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만들어가는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이제 유스 팀들, 연령별 대표팀들도 만들어가는 축구의 스타일을 딱 맞춰서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보자. 비슷한 급의 감독이 있을 때 수비적인 축구를 하느냐 공격적인 축구를 하느냐 요런 거 할 때 이제 스타일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요 모예스 감독 정도의 급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성적을 낼 수 있냐 없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예스 감독은 성적을 내는 감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을 때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느냐 수비적인 축구를 하느냐 이건 이제 스타일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을 내느냐잖아요. 근데 모예스 감독은 팀을 맡았을 때 성적을 만드는 감독입니다. 에버튼 시절에도 팀이 재정적으로 너무 크게 문제가 있어서 영입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거의. 그런데도 성적을 내서 팀을 잔류시키고 좋은 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맨유로 이제 가게 된 게 바로 이런 성적을 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맨유에서는 약간의 실패를 했지만 그리고 웨스트햄에서도 결국에는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했죠. 아무튼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모예스 감독이 수비 축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는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거라서 모예스 감독을 목록에서 뺀다 이럴 이유는 없다. 모예스 감독은 기본적으로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이고요. 이제 역습 축구에 대한 아무래도 약간의 거부감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 역습 축구가 재밌으면 또 되게 재밌어요. 토트넘이 콘테 감독이 첫 번째 시즌에 약간 성적이 한 8등 정도로 떨어져 있을 때 4등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때 콘테 감독의 축구도 역습 축구거든요. 근데 이 역습이 매우 빠르고 체계적으로 전개가 되니까 상대가 올라왔을 때 템포가 아주 빠른 역습.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일본도 만들어가는 축구만 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이 부임했을 때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다. 만들어가는 축구는 우리가 약팀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보다 강팀을 만났을 때는 역습하겠다. 그래서 독일, 스페인 이런 팀들이 이길 때 역습 축구예요. 근데 그때 일본 축구가 되게 재밌었죠. 그런 거 보면 역습 축구도 잘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모예스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역습 축구를 잘하는 감독입니다. 이 모예스 감독이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빅클럽들 기준으로는 모예스 감독이 너무 딱딱하고 수비적인 축구라니까 빅클럽 기준에서는 좀 주도하는 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지만 우리 정도의 팀이 월드컵에 나갔을 때는 모예스 감독의 역습하는 축구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축구협회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도. 근데 모예스 감독은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최고인 감독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 모예스 감독이 에버튼 시절에 에버튼이 완전 그 재정 상태가 바닥이 나서 영입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에버튼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예스 감독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영입할 선수가 없으니까 맨유의 연령별 팀, 리저브 팀 경기를 보러 가서 직접 직관을 해서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있나 없나 이 짤이 유명하죠. 이게 맨유 리저브 팀 가서 직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영입할 선수를 어떻게든 찾아야 되니까 리저브 팀 경기도 막 보러 다니면서 영입을 막 하고 그래서 이제 되게 절실하게 저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던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 그 세대가 이제 지나고 새롭게 좀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클린스만 감독 때 너무 선수를 안 보러 다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모예스 감독의 이랬던 모습을 보면 아마 대학 축구 정말 선수가 없으면 K리그는 물론이고 대학 축구 K리그 2부 보러 갈 감독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이 모예스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선수비 후역습이잖아요. 대표팀의 구성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살려야 되냐? 당연하게도 지금까지는 손흥민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점유하는 팀보다는 조금 더 역습형 축구에 매우 어울리는 선수죠. 볼을 점유해도 앞쪽에서 빠르게 압박을 한 다음에 앞쪽에서 볼을 빼앗아서 역습하는 쇼 카운터나 토트넘이 뒤로 물러나서 공격을 할 때 한창 잘할 때 이제 손캐 조합 그런 역습이라던가 어쨌든 역습의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세계 최고인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모예스 감독이 역습을 통해서 이 동선을 짜는데 전문가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아마 정말 잘 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웨스트햄에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보급형 손흥민이 있습니다. 바로 제라드 보웬이라는 선수죠. 보웬이라는 선수가 실제로 영국에서도 보급형 손흥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을 때 손흥민을 소개하면서 보웬도 같이 소개했어요. 왜 그랬냐? 이 두 선수가 너무 비슷하다.
결정력 좋고 왜 이 선수가 좋은 선수들이냐? 손흥민도 득점왕 했고 양발을 쓰고 공간 침투가 좋고 매우 스피드가 빠르고 그리고 양발을 쓰다 보니까 상대 골키퍼가 슈팅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수비수도 마찬가지고 결정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보엔 자체가 보급형 손흥민으로 불리거든요. 그런데 모예스 감독이 이 보엔을 정말 손흥민 선수처럼 씁니다. 예를 들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사용법이 아니라 그 전 감독들 무리뉴, 콘테 뭐 요쪽 감독들 있잖아요. 좀 수비적인 축구를 했던 그런 감독들의 사용법처럼 매우 잘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전방 공격수가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보엔이 침투, 이때 손흥민이 침투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의 웨스트햄의 라인업을 보면 앞쪽 라인에 뭐 안토니오 그리고 쿠두스, 파케타, 보웬 요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4명의 선수가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 때 특히나 수비에서 공격으로 뛰어나갈 때 이때가 정말 괜찮아요. 모예스 감독의 전문 분야니까 수비 라인으로 내려갔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간다는 뜻은 열심히 내려오는 선수들을 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 선수들의 특성과도 좀 잘 맞죠. 한국 선수들의 특징 정말 공격수들도 수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왔다가 뛰어 올라가는데 뛰어 올라갈 때 안토니오부터 쿠두스, 보웬, 파케타까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측면과 중앙을 모두 오갈 수 있는 아주 유동적인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안토니오가 측면으로 빠지면 쿠두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파케타가 측면으로 빠지면 보엔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동선 정리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경기에 맞게 이제 요 선수들의 위치도 지정을 되게 잘해줍니다. 요 파케타의 위치, 쿠두스의 위치, 두 선수의 위치를 계속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가 파케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이강인 선수 정도에 되는 역할이죠. 근데 이 파케타가 패스를 뿌려줄 때 보엔이 왼쪽에 있고 파케타가 오른쪽에 있고 쿠두스가 중앙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파케타한테 먼저 패스를 주고요. 파케타가 볼을 잡아서 수비가 파케타에게 쏠릴 때 파케타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보엔, 안토니오, 쿠두스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줘요. 이런 방법으로도 역습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파케타가 중앙에 있으면서 중앙 지역에서 파케타가 수비를 열심히 하는 선수라서 수비할 때는 내려옵니다. 미드필더 라인까지 있다가 공격할 때는 슬금슬금 올라가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쿠두스, 안토니오, 보엔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보면서 뿌려준다. 이런 이제 플레이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케타와 쿠두스의 위치가 바뀔 때도 있어요. 바뀔 때는 왜 바뀌냐? 파케타가 볼을 잡았을 때 왼발이니까 왼쪽 발로 측면으로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쿠두스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뜁니다. 뛰면서 파케타의 패스를 받아줘요. 이 루트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케타가 왼발로 측면으로 뿌려줄 때 쿠두스가 측면.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올 때 이때 안토니와 보엔의 침투.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습할 때도 그냥 한 가지 그냥 뭐 내려가 있다가 뻥 차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을 계속하면서 역습에 대한 패턴을 연구를 많이 해오는 감독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건 그런 거죠. 우리 스쿼드에 손흥민도 있고요. 사실은 황희찬도 있죠. 기본적으로 역습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특화된 울버햄튼의 황희찬 역습할 때 정말 뛰어난 선수죠. 토트넘의 손흥민 역습할 때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죠. 그리고 이 두 선수 플러스 뒤에 있는 파케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강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역습에 대한 요 선수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팀이 또 한국 대표팀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이재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홍현석이라던가 요런 전방에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선수들까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모예스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에 우리 대표팀의 어쨌든 이 선수의 구성 자체는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편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을 뭐 이제 가져가는 걸 보면요. 아, 정말 역습이 참 좋구나 라는 걸 느껴지거든요. 안토니오 최전방 공격수가 측면까지 내려가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안토니가 볼을 빼앗는 상황입니다. 요 경기는 이제 특이하게 안토니오를 약간 측면에 세우고 전방에 지금은 이제 리옹으로 이적한 벨라마를 세웠어요. 측면 공격수를 최전방에 세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안토니오가 볼을 빼앗자마자 벨라마가 측면으로 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 오른쪽 라인에 보엔입니다. 보엔이 수비 라인에 딱 있죠.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은 수비니까 정말 수비 라인을 딱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역습이 진행되는데 보시면 안토니오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측면으로 빠지는 벨라마에게 이제 먼저 패스를 줍니다. 그 순간 보엔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이제 패스가 넘어가니까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다음 장면 보시면 왼쪽에서 벨라마가 볼을 가지고 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한쪽으로 쏠리죠. 역습을 할 때는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게 참 중요해요. 아무래도 상대가 수비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장을 넓게 써야 적은 수비가 모든 공간을 막을 수가 없어서 공간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측면으로 패스를 일단 보내줬고, 그리고 측면에서 볼을 받자마자 어느샌가 보웬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되게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수비가 쏠리는 순간 반대편으로 보웬이 뛰고 여기서 패스가 넘어가죠.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황희찬이 뛰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반대편에서 손흥민이 뛰어가는 장면이었다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 공간으로 보웬이 빠르게 뛰어가면서 이 패스를 받아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웬은 양발을 씁니다. 양발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왼발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마무리를 하는 아주 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역습 자체가 참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데에는 모예스 감독이 전문가이긴 합니다. 다른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뻥 차요. 일단 여기서 파케타가 앞쪽에 있거든요. 볼을 경합하다가 요 앞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뒤에 있었던 미드필더 워드 프라우스가 계속 올라오면서 간격을 좁혀주고 세컨 볼을 가져와요. 그리고 세컨 볼을 가져오자마자 뛰어나가는 파케타에게 떨어지는 볼을 받아서 바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파케타를 약간 왼쪽에 둔 이유, 왼발을 쓰기 때문에 왼쪽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의 결에 맞춰서 줄 수가 있죠. 뛰어나가면서. 이거는 오른쪽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왼발을 쓰는 선수가. 그래서 요걸 또 노린 거예요. 그래서 파케타가 왼쪽으로 뛰어나가면서 뛰어나가는 안토니오에게 패스. 안토니오가 이 패스를 받아서 곧바로 슈팅. 아주 간결하죠. 역습으로 나가는 그런 패턴 자체, 이런 움직임 자체가 하부리그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했던 형태다 보니 이거는 뭐 모예스 감독의 역습을 만들어 나가는 그 움직임 자체가 뭐 좋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뭐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웬,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어리그에서 보급형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던 경기예요. 안토니오가 부상당해서. 여기서 일단 보웬이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자마자 일단 뜁니다. 쿠두스 그리고 풀백 초우팔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웬은 뛰어나가는 쿠두스에게 먼저 패스를 줘요. 그리고 쿠두스가 볼을 잡는 순간 이미 뒤에 있었던 오른쪽 풀백이 뛰기 시작합니다. 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웨스트햄 축구를 보면 측면 공격수가 역습할 때 볼 잡자마자 풀백이 저돌적으로 뛰어나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쿠두스가 볼을 잡자마자 당연히 뛰어나가는 초우팔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 이 보웬이 패스를 뿌려준 다음에 약간 뒤로 빠져 있어요. 패스를 앞으로 보내줬으니까. 그리고 이 순간 어떤 장면이냐면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나가죠. 끌려나갈 때 공간을 보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팔이 올라가서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오잖아요. 끌려 나올 때 보웬이 정말 손흥민 움직임 같죠? 뒤에 있다가 공간이 발생하는 걸 보고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컷백, 그리고 보웬의 득점. 이런 모습 보면 역습에 관해서는 모예스 감독이 참 요런 이제 틀을 잘 짠다. 그런데 이 모예스 감독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어떤 때냐면 본인들보다 약팀을 상대할 때. 선수비 후역습 전략에 특화된 감독들의 약점 중에 하나죠. 모예스 감독이 웨스트햄을 맡았을 때 특히나 이번 시즌 초반에 정말 좋았어요. 역습을 하는데 뛰어나가는 선수가 보웬, 안토니오, 쿠두스예요. 그런데 이게 초반에 막 통하다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보고 웨스트햄이 잘하는구나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에는 약간 좀 안 좋은 경기들이 좀 펼쳐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월드컵에 나가면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하고 싶어 했던 게 지난 월드컵이었지만 주도하는 축구보다는 벤투 감독 때도 우리가 그게 주도하는 축구라고 보기보다 우리가 볼을 소유했을 때 만들어 나가는 빌드업 패턴을 많이 만들자 이거였어요. 우리가 뭐 포르투갈 상대로 주도하는 축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포르투갈을 상대로 우리가 볼을 가져왔을 때 마지막에 그 극적인 황희찬 선수의 골처럼 볼을 가졌을 때 뛰어나가는 동선,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플레이를 해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런 결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을 때 빌드업적인 패턴을 약속을 해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은 모예스 감독이 뭐 상대를 연구하는 것도 잘하고 역습에 대한 패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쩔 때는 파케타가 중앙, 어쩔 때는 오른쪽, 어쩔 때는 왼쪽, 이렇게 상대에 맞게 선수를 배치해서 역습 패턴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참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팀을 만날 때
월드컵 예선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이게 그 모예스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정도 되는 그 수준에서 어려워하는 거지. 예를 들면 아시아 예선에서 만나는 약팀들 그 정도의 그 스쿼드 차이가 벌어지면 모예스 감독도 공격적인 패턴을 잘 만들 수 있는 감독입니다. 실제로 모예스 감독이 이번 시즌 초반에 전체적으로 보면 역습 축구도 했지만 웨스트햄이 아무래도 좋은 선수가 많아지니까 앞쪽에서 압박하고 조금 더 주도하는 축구로 성적을 초반에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예스 감독도 그냥 단순하게 수비 축구만 하는 감독이 아니라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모예스 감독이 주도할 때 앞쪽에서 압박도 하고 앞쪽에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패턴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감독이구나, 할 수 있는 감독이구나를 보여줬던 시즌입니다. 모예스 감독이 우리 팀에 관심이 있다,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연봉의 조건까지 맞는다 라고 하면 전혀 스타일이 안 맞아서 이 감독이 수비적인 축구를 해서 뭐 이런 이유로 빼놓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감독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예스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 뭐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모예스 감독이 무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 모예스 감독의 프로필을 이렇게 돌려서 혹시나 모예스 감독에게 관심이 있다면 내가 접촉을 해보겠다, 모예스 감독에게 의향을 한번 물어보겠다,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상태다. 그리고 일단 모예스 감독이 제시마시 감독보다 연봉을 많이 받고 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연봉을 맞춰줄 수 있을지도 뭐 의문이긴 하다. 우리 팀과 맞을까? 이런 상상을 좀 행복하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